주진우의 이슈 해설. 팩트 전달과 보수 진영 논리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전한계 선생님에 대해서 응원 영상을 하나 남기고자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전한계 선생님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고 또 유명하신 분이시죠. EBS 강의를 포함해서 수능도 또 공무원 한국사도 계속 강의를 해오신 분이고, 특히 공무원들 상대로 한국사를 강의하셔서 무려 26년간 많은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민주파출소에서 뜬금없이 고발을 당했어요. 저는 정말 어이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당이 이제 카톡 검열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상도 검열하고, 이제 여론조사가 잘못 나오니까 여론조사도 검열하고, 그렇게 민주당이 오만한 모습 보이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폭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이게 지금 카톡 검열이나 영상 검열이나 여론조사 검열, 이것들이 다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면요,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니까 딸랑딸랑 아부하는 거예요. 왜 이런 아부를 하느냐? 여론조사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비상계엄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짠하고 이 상황을 주도했는데 왜 이렇게 여론조사 지지율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가 봤을 때 여론조사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는 오만한 모습을 보여서 그런 거고요. 또 비상계엄 전후 상황을 보십시오. 대통령 탄핵하고 얼마 안 돼서 대통령 권한대행 또 탄핵하고, 또 최장목 대행도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이게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 이재명 대표 대통령 꿈에만 부풀은 게 국민 눈앞에 빤히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민생 하나도 안 따지고 무한 탄핵하고 무한 특검 발의하고 청문회하고 그딴 것만 하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민주당을 수권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냉정한 평가가 따른 것인데, 본인들은 이재명에게 딸랑딸랑 하느라고 국민 탓을 오히려 하는 거예요. 일부 극우 세력들이 이상한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호도돼서 민주당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받게 되고, 그래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그야말로 민주당 뇌피셜이죠. 국민들을 그렇게 우습게 알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지 누군가 가르친 듯이 한다고 해서 그 판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이변이 일어났었죠. 미국에서도 굉장한 이변으로 봤습니다. 레거시 미디어라고 해서 정통 언론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될 것으로 보고 그런 기조로 보도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략은 딱 하나였어요.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한다. SNS를 통해서 직접 접촉하고 보다 많은 국민을 만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은 선거 전략의 어떤 당부를 제가 논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겁니다. 국민들께서 직접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론조사가 반영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더 신장시키고 넓혀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지지하는 민노총은 폭력 시위하고 이상한 것 하고 막 민주당사 점거하고 그다음에 시청이나 이런 데 가서 함부로 점거를 해도 감싸기만 하고, 일반 국민들은 카톡 하나 날랐다라고 해서 영상 하나 올렸다라고 해서 그 영상이 두려워서 이거 입퇴 막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전한계 선생님의 영상이 왜 그렇게 두렵습니까? 저는 전한계 선생님 올린 글을 보고 민주당에서 구글에 전한계 선생님을 신고했다. 일벌백계 할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일벌백계? 본인들이 임금님입니까? 네? 그거를 해초리를 들어야 될 사람은 국민이지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하고, 전한계 선생님이 되게 좀 재치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이게 반발 글을 읽다가 저도 이거 보고 좀 되게 재밌었는데,
아니 왜 선관위의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왜 민주당이 발끈해서 고발하냐? 저는 이게 이 내용에 약간 본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무조건 999,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 무조건 음모론이다? 저는 절대 그런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선거제도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완벽하지도 않고 시스템으로 완벽하지 않아요. 예전에 선거제도 처음에는 여성에 대해서 참정권 안 줬던 거 다 아시죠? 선거제도는 계속 이념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옛날 선거는 다 수개표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체육관에 모아놓고 밤샘에서 선거 결과를 개표를 해야 되니까 그게 전자개표 방식으로 좀 개편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조차 전자개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수기로 하는 것 대비로 뭔가 시스템의 미비점이나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우려점들에 대해서 그 중앙선관위가 너무 오만한 태도로 계속 일관해 온 것이 이 사태를 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환기 선생님 생각이랑 저도 같아요. 왜 중앙선관위를 이렇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중앙선관위를 좀 공정하게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대법원장도 중앙선관위원을 3명 지명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대법관이 중앙선거위원장을 겸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상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체계예요.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의 수장이다 보니까 이것은 뭔가 오류나 고발하거나 수사를 해도 여기는 압수수색 당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시피 해요. 아니 대법관이 수장인 기간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 하는데 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가 발부하겠습니까? 물론 원칙적으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가 있으면 발부하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웬만한 의혹 제기가 돼도 이게 지금 뭔가 들여다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해킹에 노출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정원에서 해킹 관련된 이 검사를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허점이 발견됐다는 것이고 그 허점이 곧 부정선거 이건 아닙니다. 허점이 있더라도 시스템이 미비한 것이지 부정선거로까지 이어졌다는 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허점을 막아두는 것이 민주주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지 약간의 허점이라도 있을 가능성은 그냥 놔둡니까? 다른 시스템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해킹으로 뚫려도 부정선거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건 그냥 놔두자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오만한 태도죠. 그리고 그건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의 녹을 먹으면서 왜 국민이 우려하는 바를 좀 더 정치하게 시스템적으로 완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국정원의 추가 검사 이런 것들을 중앙선관위가 거부하고 본인들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자녀들을 막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하자고 해도 그런 거를 거부해요. 대한민국 어느 기관이 대명천지에 지금 현재 자기 아들, 딸을 자기 아는 사람을 그렇게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 밀어넣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누가 감히 거부하나요? 중앙선관위가 어느 순간에 여야에 있어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국회의원도 갑인데 국회의원한테 유일하게 갑인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오만한 거예요. 소쿠리 투표 잘했습니까? 부정선거론을 떠나서 소쿠리 투표 잘했어요? 소쿠리에 담아서 그렇게 대충 관리되고 있는 것을 그 영상에 찍혔어요. 그게 부정선거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 일반 국민들이 그런 실수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징계를 받거나 그 시스템을 바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문제점들을 전환기 선생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고 그게 상당수의 국민들의 공감을 사서 지금도 그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민주당이 음모론이다, 일벌백계 한다. 저도 민주파출소에 한 건 신고할 게 있는데요. 저는 김어준 씨 민주파출소에 좀 신고하고 싶어요. 왜냐? 김어준 씨가 7년 전에요.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붙어서 박근혜 후보가 이겨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 선거에서 지자마자 극장에 개봉작을 냈습니다. 더 플랜이라는 영상 다큐멘터리를 찍었거든요. 그 다큐멘터리에 부정선거론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다 보시잖아요. 그러면
마치 부정선거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그때 말했던 내용들을 보면 부정선거가 뭐 객관적으로 확인돼서 무슨 조사 결과로 나온 건 없으니까 지금 현재 그 선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거의 무슨 도플갱어처럼 똑같이 문제 제기가 됐어요.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번개 2번 연속해서 맞는 그런 확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In Harry Potter, perhaps.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당선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표소의 시스템이 투표지가 들어오면 전자개표기가 읽어가면서 후보별로 분류를 보내요. 분류된 투표용지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개표 상황표에 있는 내용을 위원장이 동표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개표 절차는 끝납니다. 그런데 매우 이상한 현상들을 발견했어요.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시간인데 방송부터 됐다는 얘기죠. 개표가 완료됐다고 공표하게 되는데 공표 시간보다 먼저 방송이 된 사례들이 있고, 이런 사례들을 다 합치면 약 2,500개 정도의 사례들이 발견됩니다. 미분류표는 약 100만 표 정도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은 표를 미분류로 토해내죠? It is what it is, though. An error rate of 3.3% seems like a very high error rate. 미분류로 토해낸 표에서 근데 문재인의 표차가 분류된 표에서의 양 후보의 표차에 비해서 너무 크다. I'm not sure you should ever trust a machine. Most election machines are not connected to the internet at the time they are counting, but not tampered with. Just an impossible thing to do. Where you have elaborate procedures. So it's actually an extra opening as opposed to a closed door. One technician there could swing a national election. To test a voting machine. So what we had to do in our tests was actually learn how to alter the programming inside the machine, as if we were insiders who had control of the machines. And he was able to alter the results completely in the election. 어떤 컨테이너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빨간 거와 파란 거의 비율은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비율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중앙에서 통제를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거든요. 이거는 디자인이고 플랜이에요. 소개 영상을 보고 정리한 걸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그때 김어준 씨가 다큐멘터리 찍어서 제기한 의혹들이 이런 겁니다. 왜 개표일을 지켜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방송에 공표돼? 이런 거거든요. 그랬던 사례가 마치 집계도 되지 않았는데 방송에 뭔가 조작된 데이터가 먼저 나갔다, 뭐 이런 식의 의혹 제기죠. 그러면서 그랬던 사례가 2,500개가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전국에 2,500여 개에서 개표도 끝나기 전에 방송에 먼저 공표됐다. 이런 것들도 의혹 제기를 한 것이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검표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중간 집계가 제가 봤을 때 방송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이런 것들도 사례를 모아서 2,500개가 문제가 된다라고 했고요. 그 얘기도 했습니다. 수개표 작업도 확인하는 작업이 있지만 최초에 분류할 때는 전자개표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전자개표에 해킹이 가능하다는 식의 주장을 했어요. 그게 외국인 전문가를 막 불러다가 인터뷰도 했습니다. 외국인 전문가가 이거는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그 전자개표 관련돼서 데이터가 조작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막 대놓고 인터뷰한 것을 버젓이 영상에 담았어요. 그리고 통계적인 문제점도 제기했습니다. 당시 김어준 씨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자개표를 처음에 분류하다 보면 A라는 후보, B라는 후보, C라는 후보에 동그라미가 이제 찍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동그라미에 따라서 전자개표기가 쫙 분류하고 그것을 이제 다시 검표를 하는 것인데, 그게 좀 애매한 경우에는 검표가 안 되고 미분류되는 그 투표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미분류된 투표지에서는, 그러니까 자동으로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투표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만 이겼는데, 조금 이기거나 지거나 했는데, 하필이면
미분류된 전자투표로 했을 때 분류되지 않은 투표지와 관련해서는 그것만 통계를 따로 잡아봤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많이 이기더라. 이거는 숫자가 뭔가 조작된 거 아니냐. 통계적으로 이거는 번개가 2번 맞을 확률이다. 해리포터에서나 일어날 일이다. 이런 얘기를 막 떠들었어요. 이거야말로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선거 음모론의 태초이자 시조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파출소 김어준 씨부터 고발하십시오. 제가 신고합니다. 김어준 씨 고발하세요. 그 김어준 씨 고발할 때 공범으로 이재명 대표도 좀 고발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선거 관련해서 부정선거론 본인이 버젓이 SNS에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전한계 선생님이 진짜 핵사이다로 그거 했습니다. 아니, 부정선거 의혹은 이재명 야당 대표, 전 야당 대표, 야당 의원, 여당 의원, 대통령, 국회의장 다 의혹 제기를 한 것이 이미 보도에 나왔고 많은 국민들도 여러 불신을 가지고 있으니 모든 것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서 향후 실시될 모든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투표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전부인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기했던 의혹들 검증하면 그걸 잘못입니까? 그래서 한길쌤이라고 하죠. 이분에 대해서 전한계 선생님에 대해서 이게 공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전한계 선생님 저보다 더 식견도 높으시고 잘 아실 텐데 물론 이런 고발이나 신고가 절대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저도 영상 다 봤는데 영상 내용을 제가 지금 오늘 찍은 영상 내용과 괴를 같이 하는 거고요. 논리적으로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더 잘하자는 거예요. 중앙선관위 오만하게 국민 앞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시스템을 더 구비해 나가자. 미국에서도 부정선거론이 제기된 적이 꽤 많아요. 그럴 때마다 미국의 각 주들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선거 제도를 개편하고 개선해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조금씩 개선된 선거 제도가 지금의 모습인 것이고 지금의 개표 시스템은 10년 전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선진화된 거예요. 그렇다고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시각에서 선거와 관련해서 반칙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안 생기도록 업데이트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해킹으로부터의 위협 이런 것들도 방어해서 나쁠 게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앙선관위원회에 다른 예산을 좀 아껴서라도 그런 방어벽, 북한이 아무 기관이나 다 해킹 시도를 많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공공기관이든 중앙선관위를 포함해서 그런 방어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죠. 그것을 거부한다라고 하고 그게 국민들이 그 문제점을 지적한다라고 해서 다 음모론자다? 그렇게 해서는 저는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전한계 선생님께서 합리적인 국민으로서 응당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스스로 선언하셨어. 난 정치 생각이 없다. 저는 그 생각도 존중하고요. 우리 힘겹게 공부하는 청년 공무원 수험생들을 위해서 높은 강의 실력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